하세요. 5월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미국은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6월에 무려 2.0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은행은 짱구가 아닌데 왜 저렇게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버티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금리 격차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은 게 더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경기도 경기지만 물가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안 좋은 거죠. 심한 경우에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내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국 경제는 이제 폭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제 장기 금융채들 7% 8% 하는 걸 이제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제 점점 더 한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이 있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정부가 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민들 너희들 알아서 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정말로 노무라 정권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국이 한 9월쯤에 8월쯤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700, 800까지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3분의 1 토막 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달에 바로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플라자 합의하고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미술 그림을 고가로 사들이고 엄청난 부자 노릇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뭘 겪었습니까? 1990년대부터 엄청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었죠. 어쩌면 한국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더 듭니다. 일본이 1990년부터 92년까지 주가가 4만에서 15,00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와 빗대어 보면 한국은 3,300이던 것이 1,000 이하로 내려가는 700, 800까지 내려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지금 가격에서 3분의 1 토막 나는 것, 2015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봅니다.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가 오면 그 비슷한 시기는 비슷한 수치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 1997년, 98년에 IMF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그 당시에 한때 시중금리가 30%까지 급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대출로 신용대출로 1억을 빌린 이가 순식간에 이자를 70만원 80만원 내다가 200만원 300만원 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5년 10년 그렇게 계속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렇게 갑자기 시중금리가 폭등해서 미친듯이 끔찍하게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변동금리 지금 이제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이에 상당수가 8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몇 달 동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들이 넘쳐날 겁니다. 또 충당금 적립한다라는 명목하에 대출 낸 사람들에게 가상금리를 물리는 일도 이제 계속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낸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쓰러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빚내지 마라. 빚내면 그 빚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허언이고 그냥 지나가는 개소리처럼 느꼈겠지만 결국 한국은 그 몰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가계부채가 3,000조라고 얘기하고 기업부채, 정부부채 1,000조 합쳐서 5,000조가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감당 가능한 숫자냐라는 거죠. 가계부채 3천조라고 하면 뭡니까? 빚을 진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이 빚쟁이라고 하는데 결국 60%잖아요. 60%. 5천명 중에 60% 이러면 대충 한 3천명쯤 되겠죠. 인당 1억이겠죠. 그렇게 따져봐야겠다라는 겁니다. 빚이 3억, 4억, 5억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빚의 규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빚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빚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대거 걸려들어서 대거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때문에 대출하는 이자가 너무 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게 벌써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에 이제 거품들이 생긴 걸로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앞으로 그 거품의 크기가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울지, 얼마나 겁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공요금 오른다고 하죠. 지금 공공요금 오르는 건 오른 것도 아닐 거다라고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쯤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400만원 받으면 이자로, 세금으로 이것저것 공제하고 하면 400만원 세전 월급이 세후는 어떻게 되냐? 뭐 230만원, 240만원 뭐 이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70만원, 160에서 170을 이자로 제한다라는 거죠. 500만원 세전 만약에 급여다라고 하면 세후는 뭐 300만원, 310만원 뭐 이렇다고 합니다. 180, 190이라고 하죠. 거의 뭐 한 37, 8%가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그나마 한 20% 이내죠. 세전 500만원이면 세금이 한 100만원 정도 돼서 세후에 한 40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 계산하면 500만원 월급 똑같이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세후 세금을 제하고 400 받으면 일본에서 300 받는다라고 보면 거의 무방하죠. 그게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니 뭐니 다 합쳐가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다 합해서 세금이 한 100만원 낸다고 하면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200을 내게 돼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집을 안 사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사는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절약하며 사는 모드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경제 불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꽤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잘 대비하고 잘 조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월 25일도 동결한다. 그리고 8월에 금리 인하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 지속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게 지금의 한국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